네,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뉴런이 강화되어 공부를 잘할 수 있고 공부를 나름대로가 아니라 진짜 열심히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의 방법과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행복을 얻는 방법에 대해 궁금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크래프트 책이 있는 거지. 거기에 내가 다 써놨는데, 일단 공부는 지식을 사용하는 쪽으로 많이 하시는 게 좋겠죠. 발표도 해보고 가르쳐보고 문제도 내보고, 또 어떻게 보면 PPT 같은 것도 내가 스스로 만들어보고 글도 써보고 영상도 찍어보고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해 보려고 하고, 그런 식의 공부가 살아있는 공부예요. 단순 반복 재생 하지 마라. 그 다음에 몰입해야죠. 그리고 몰입하기 위한 방법은 내가 적어놨고, 책. 그래서 잘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 특징을 모두 가지는 사람도 있나요? 이 질문을 제가 해석해 보자면, 어느 부분에서는 성장을 인정하는데 다른 부분에서는 성장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축구는 이거는 타고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그냥 언어적인 공부는 뭐 글 쓰는 거야 뭐 노력으로 좀 가능하겠지. 컴퓨터 프로그래밍이야 뭐 노력으로 가능하겠지. 근데 그게 고정 마인드셋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물론 지금부터 축구에서 여러분들이 손흥민처럼 될 수 있는 거냐,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성공을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지. 우리가 다 국가대표만 바라보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성공은요, 그냥 평균 이상만 되면 돼요. 그래서 골 때리는 그녀들 같은 프로그램 보세요. 뒤늦게 축구 시작했지만은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꽤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게 두뇌가 소성이라니까. 그게 성장 마인드셋이라니까요. 구척장신 보세요. 막 처음에 골 때리는 그녀들 처음 만들어졌을 때 막 제일 엉망진창인 팀이 구척장신이었죠. 근데 지금은 늘 우승 후보잖아.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안정환 씨가 감독으로 나오는 거 뭡니까? 축구하는 거 있는데.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 옛날에 국가대표 하셨던 분들이 축구 안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다른 거 했던 사람들이잖아. 다른 거 했던 사람들이 축구하는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뭉찬. 뭉쳐야 찬다 같은 거 보세요. 축구 안 했던 사람들이지만 그 나이 들어서 아주 막 40대, 50대 막 거의 이제 60 할아버지 다 돼 가는데 그냥 아마추어 수준에서는 꽤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게 두뇌가 소성이고 성장 마인드셋이에요. 다음, 롤모델이 아니라 SNS에서 남을 부러워하며 자기를 깎아내리는 행동도 하향적 사회 비교인가요? 그렇죠. 남을 부러워하면서 자기를 깎아내린다? 이거는 상향적인데. 착각했어요. 정정합니다. 다른 사람, 자기보다 뭔가 좋은 사람하고 비교하는 거잖아요. 남이 좋아 보이는 거잖아요. 지금 부러운 거잖아요. 상향적 사회 비교죠. 상향적 사회 비교를 약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거지. 뭔가 내가 배워야 되겠다, 롤모델을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 상향적 사회 비교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럽다, 끝. 나는 좀 못 살고 있는 것 같다, 그냥 끝. 이렇게 안 좋게 사용하고 있는 거죠. 다음, 잦은 하향적 사회 비교를 통해 겉으로는 티는 안 내도 저 사람처럼 되지 말아야지, 그러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동기부여가 돼서 성공하는 것은 건강하지 못한 건가요? 아니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반면교사로 삼는 거죠. 하향 비교를 건강한 방식으로 쓰는 거지. 근데 하향 비교를 최악의 상황에 처해서 하게 되는 것은 벌써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기 때문에 별로 썩 좋지 않고, 하향 비교에서 뭔가 배우는 것 없이 성장의 동기를 부여받지 못하고, 아까 60점 맞은 사람이 50점 맞은 사람 보고 그래 나는 이 정도로 괜찮아 끝 하는 거 안 좋은 거죠. 이거는 그래서 단순한 하향 비교가 아니라 반면교사를 삼아서 성장의 동력으로 삼는 건강한 방식이겠지.
대한민국에서 사회비교 성향이 두드러지는 이유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이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대만, 뭐 홍콩, 싱가포르까지 다 마찬가지고요. 비슷해요. 동양 문화권이지. 동양 문화권은 농사 좋고, 농사는 집단이 같이 해야 되고, 집단이 같이 하게 되면은 집이 중요하고, 네 집 애가 어떻게 했더라, 네 집 애가 어떻게 했더라, 이런 게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게 비교 문화가 있는 거예요. 집단주의 문화에서. 근데 이제 서양은 그렇지 않죠. 내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뭐 서양의 그 개인주의 문화가 더 우세한 거냐, 뭐 꼭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마인드셋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다소 개인주의적인 측면에 가질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너무 집단주의에 매몰돼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만 하고만 있어서는 좋지 않다. 비현실적 낙관주의에 가까운 긍정적 자기평가로 인해 자기 객관화를 못하게 되는 부정적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올바른 긍정적 자기평가를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뭐 올바르다, 건강하다라는 게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 액션을 취하면서 하면 건강한 거고,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서 하면 건강하지 않은 거고, 내가 공부를 계속 하고 있으면서 난 괜찮아, 이렇게 하다 보면 나 계속 잘 발전할 수 있어, 그래도 내가 상위 50% 안에는 들잖아, 평균 이상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공부도 계속 안 하고 자기개발도 안 하고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서 나는 상위 50% 안에 들잖아, 이상한 거죠. 그럼 말 그대로 비현실적 낙관주의에서 끝난 거지. 그냥 거기서 끝나버린 거지. 현실로 돌아오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때로는 비현실적 상상, 공상을 하더라도 현실로 돌아오면 돼요. 실제로 노력을 하면 되고, 실제 자기개발을 하면 되고, 실제 책도 보면 되고, 실제로 연습도 하면 되고, 실제로 방청소도 좀 하면 되고. 다음, 금메달 1개가 은메달 1개와 동일하다고 생각할수록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아닌데? 그게 아니라 이미 정신건강이 좋은 사람들이 이런 특성을 가진다고. 행복한 사람들이 이런 특성을 가진다고. 저는 더 노력한 사람이 더 좋은 가치, 좋은 것을 가져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기에 금메달과 은메달의 가치는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렇기에 금메달을 따기 위해 더욱 노력하고 동기부여를 하는 편인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걸까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나랑 얘기하는 프레임이 달라요. 내가 올림픽에 출전한 선수들을 평가할 때, 또는 우리나라 전체가 올림픽에서 어떤 순위를 가지느냐를 평가할 때, 행복한 사람들은 주로 금메달, 은메달 상관없이 메달 전체 개수에서 많고 어떤 성과를 냈으면 거기에서 만족한다고요. 근데 이건 지금 다른 문제잖아. 내가 노력하는 문제잖아요, 지금. 내가 노력하는 문제에서 금메달 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건 잘못된 게 아니지. 그리고 금메달 딴 뭐 다른 나라 선수, 그러니까 수영 선수가, 박태환 같은 수영 선수가 펠프스 얘기를 늘 하잖아. 펠프스 내 롤모델이다. 롤모델로 하고 나도 펠프스처럼 금메달 따는 사람 되고 싶다. 맞는 거죠. 근데 내가 얘기한 맥락은 그게 아니잖아. 내 노력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노력. 예를 들면 우리 뭐 여러분 지금 학교에 스포츠팀 뭐 있습니까? 유명한 거 축구팀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러면은 요 지금 우리 학교 축구팀하고 다른 학교 이 근방에 있는 뭐 경희대 축구팀하고 붙었어. 근데 우리가 졌어. 근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졌어. 근데 그 열심히 노력한 것에 대해서 나는 인정하지 않아. 또 인정해. 이런 맥락을 얘기한 거야, 나는. 근데 지금은 요 질문은 내가 선수로 뛰는 거 얘기한 거죠, 지금. 내가 그 축구 선수로 지금 뛰었어. 이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잘못한 겁니까? 그건 잘못이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나랑 얘기한 맥락이 달라요. 본인보다 시험 성적이 높은 사람을 보고 지나친 사회비교로 불행했지만 다음 시험에서 그 사람보다 높은 성적을 받아서 결과적으로 행복해졌다면 그건 불행과 행복 중 무엇으로 볼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것도 반면교사로 삼아서 롤모델로 삼아서 나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럼 동기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방식이죠. 근데 내가 성과가 충분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만족하지 못하고 그걸로 그냥 끝. 다른 사람 제 100점이니까 나는 못한 사람이야. 그래서 계속 다운되는 추세로만 갔다. 그러면은 잘못된 거고. 저는 그 얘기를 한 거고요.
노년기까지 두뇌 가소성을 좋게 유지하려면 블랙캣 기사들처럼 무조건 암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블랙캣 기사들이 내가 무조건 암기했다고 얘기 안 했는데 공부한 방식에 대해서 아까 얘기 안 했죠. 블랙캣 택시기사 그 더 널리지 시험 통과하신 분들을 공부하는 거 보면은 결국에 책에 나온 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자기가 직접 이렇게 실습합니다. 그 런던의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녀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론과 실제를 맞춰보는 거죠. 지식을 써먹어보는 방식으로. 그리고 모의고사를 많이 봐요. 모의고사를. 자기 스스로가 모의고사를 많이 본다고. 근데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단순 반복 재생으로 외우기만 했던 사람들은 이 택시기사가 못 된다는 게 아까 연구 결과예요. 그나마도 공부 시간도 짧았잖아. 더. 공부 시간도 더 짧았고. 그리고 아까 요 공부법에 대한 얘기는 메모리 크래프트 책에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뇌를 발전시킬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열심히는 사람의 뇌마다 다른 것인지 아니면 척도가 정해져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인간의 뇌는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특정한 재능을 타고난 사람이 있다 이런 그래서 생각이 좋지 않다니까요. 그런 게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네. 여러분들도 손흥민처럼 예를 들면 5살 때 7살 때부터 축구해가지고 하루에 2,000개씩 줄넘기 하고 1,000개씩 슈팅 연습했으면은 프리미어리그 간다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걸 안 했을 뿐이야. 딴 길을 선택했을 뿐이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진짜 뭐 뇌가 특이해서 특별한 어떤 능력을 타고난다 그런 건 없고요. 뇌가 특이하면요 장애를 가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평범해요. 우리는 다 거기서 거기에요. 호모 사피엔스예요 그냥. 네, 이렇게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